뭐 거의 뭐 빈집이 됐죠. 수급이 거의 뭐 들어오질 않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5월 달부터 굉장히 그 기간 조정이 어떻게 보게 되면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통계들을 보게 되면 업황은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5월 달에 우리나라 그 셀사가 그러니까 수출액이 YOY로 전월에 비해서 한 32% 정도 늘었고, 그 다음에 ESS 어떤 출하량 같은 경우도 일단 5월 달부터 반도체 섹터로 어떻게 보면 수급이 집중되는 바람에 뭐 거의 뭐 빈집이 됐죠. 수급이 거의 뭐 들어오질 않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5월 달부터 굉장히 어떤 뭐 깊은 조정? 그 기간 조정이 어떻게 보게 되면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업황에 지금 이제 통계들을 보게 되면 업황은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5월 달에 우리나라 그 셀사가 그 출하량, 그러니까 수출액이 YOY로 전월에 비해서 한 32%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ESS 어떤 출하량 같은 경우도 LG 엔솔이 25년 1분기에는 1.5기가와트아워 정도였는데 26년 1분기에는 5.3기가와트아워로 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죠. 삼성 SDI도 25년 1분기에 한 2.2기가와트아워였는데 26년 1분기에는 한 3기가와트아워 정도 됐으니까 업황 자체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수급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완전히 비어가는 양상이라고 뭐 거의 뭐 공백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상당히 깊은 기간 조정들이 현재까지는 뭐 이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 업황이라든지 2차 전지 주가 상황은 사실은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타 섹터의 어떤 주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웬만한 모멘텀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거의 다른 섹터 자체들이 거의 고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부 다 몰려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그 수성라 리튬을 갖다가 수주를 했고, 그 다음에 헝가리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고, 유럽의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주요 7개국 같은 경우에는 YOY로 한 40 몇 %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캐즘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뭐라고 할까요?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에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헝가리에 이미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니까 유럽 현지 진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점 혜택들을 갖다 온전히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근데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5월 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내리막을 갖다가 걷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수산화 리튬을 갖다 수출해주면 에코프로 BM의 양극재의 어떤 기존의 그 가령 삼성 SDI라든지 SK 온향 말고 다른 쪽의 어떤 수주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모멘텀들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에 그 뭐라고 할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좀 활성화가 되고 거기서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 어쨌든 지금 현재의 주가는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주봉으로 60주 선에 지금 닿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깊은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현재 국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그 기술적으로 보든 아니면 펀더멘탈로 보든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가야 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 지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전 섹터가 반도체를 위한 전 섹터가 수급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 지금 아르헨티나 살데오르라는 데가 그 염호를 갖다 개발하는데 아르헨티나가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그래서 뭐 그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뿐만이 아니라 관세, 수출입 관세도 면제해 주고요. 그다음에 외환 통제를 갖다가 완전히 풀어줬고 30년 법적 안정성까지 보장을 한 거예요. 이런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홀딩스가 좀 가난하다가 5월 달부터 그 수급 쏠림 때문에 계속 내리막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지금 아르헨티나의 염호 캐파가 한 5만 톤 정도 돼요. 5만 톤. 거기서 2.3만 톤을 덜 늘리는 거야, 이게. 지금 그 살데오르가 이게 27년까지거든요. 그러면은 27년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르헨티나에서 한 7.3만 톤. 기존에 이제 호주하고 그 광양에서 하는 게 한 그 4.3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2만 톤 정도 캐파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내년까지.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올해 리튬 사업으로만 작년에 3만 톤 정도 팔았는데 올해 6만 톤 정도를 팔 거라고 얘기를 하고, 2배를 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2배가 아니라 작년에 리튬 가격이 뭐 킬로그램당 8.5달러로 이건 BEP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현재 킬로그램당 한 22달러 정도 수준이거든. 엄청난 마진이 남는 거야. 근데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포스코 피체엠의 그 양극재 사업 같은 경우는 LFP 양극재 사업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LFP 양극재도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포스코 피체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음극재 사업에 있어요. 사실은 중국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음극재 캐파로는 세계에서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자유시장 쪽에서는 포스코 피체엠의 캐파가 제일 크거든요. 뭐 천연흑연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인조흑연 양극재도 베트남에다 지금 그 건설할 거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지금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뉴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실리콘 음극재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라고 할 때는 실리콘의 그 함량을 5에서 10%밖에 못 넣었어요, 기존에는. 왜냐하면 실리콘을 갖다가 음극재에 첨가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충방전 중에 그 스웰링 현상이라고 해서 음극재가 부풀어오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실리콘을 넣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죠. 음극재. 충전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명도 굉장히 늘릴 수가 있어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은데 많이 못 넣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죠. 부풀거든. 이게 부풀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발생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포스코 피체엠이 음극재에 실리콘을 20%까지 넣을 수 있는 신기술을 갖다가 뭐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상업 생산이라든지 양산 단계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엄청난 뉴스예요. 호재고.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 뭐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ESS 출하량 굉장히 늘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 차량이 많이 팔리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테슬라에 들어가는 거는 LG엔솔의 배터리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지금 세미트럭도 양산을 해요. 테슬라 세미트럭. 거기에는 4680 배터리가 들어갈 텐데 그거 대부분 상당 부분이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들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DTE 에너지라는 회사한테 6기가와트를 2.4조 원의 ESS 배터리 수주 받았잖아요. 단순히 이제 신문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6기가와트를 갖다가 2.4조 원 정도의 수주를 받았으면은 1kWh의 계산을 해보면은 약 267달러의 수주를 받은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통합을 해서 가령 거기에 전력 변환 장치 PCS라든지 시스템 통합 셀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셀하고 모듈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ESS 시스템 전체를 납품할 때 그 미국의 평균적인 가격이 LFP 기준으로 170달러에서 200달러예요. 근데 266달러에 이걸 받았단 말이야. 그럼 뭘 말하는 거겠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산, 중국산을 갖다가 거의 못 쓰니까 한국산 LFP ESS 배터리가 거의 쇼티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가격에 수주를 받은 거고요. 그 점을 갖다가 이제 신문 행간에서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추가 수주들이 있을 텐데 마진이 엄청 좋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특히 미국에서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거니까 AMPC까지 수령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셀만 팔았을 때의 어떤 마진을 생각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지금 박스권 거의 하단에 다 있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삼성 SDI의 주 고객이 BMW였는데 그 벤츠가 10조 원 정도 수주를 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확산세잖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유럽 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점점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그 ESS 쪽에서는 3원 갭 배터리를 이용한 저번에도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UPS라든지 BBU 쪽에서는 삼성 SDI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어요. 특히 앞에 통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ESS 출하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에 가장 앞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잘 가다가 역시 5월 달 정도부터 해가지고 다시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셀사의 어떤 업황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좋아지고 있는 거 분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사의 어떤 뭐라고 할까 ESS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뭐라고 할까 시행업자 ESS 시행업자들이 이 보통 발주를 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빅테크들이 직접 접촉을 해오고 있어요. 가령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DTE 에너지라는 데를 통해서 물론 받았지만 그게 사실은 오라클 쪽에서 요구를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라클하고 오픈AI가 공동으로 짓고 있는 그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최소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ESS 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엄청나게 짓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ESS를 갖다가 ESS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AI 데이터 센터들이라든지 기존의 그 전력망을 갖다가 그 친환경 에너지로 전부 다 바꾸면서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풍력으로 바꿔가면서 거기에는 그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ESS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니까 전세적으로 ESS 수요가 지금 폭발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 셀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가 지났는데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분명히 뭐 눈에 어떤 보이는 가시화된 어떤 실적들이 찍히기 시작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뭐라고 할까요? 손절을 하기에는 늦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이 완전히 어떻게 보게 되면 업황은 이미 턴어라운드를 분명히 시작을 했으니까 주가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과 성장성의 함수니까 올라오긴 올라올 거란 얘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시장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구조적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일단 해결이 돼야지만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섹터들이 반응을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신규 진입자를 위해서는 사실 신규 진입자라고 한다면 2차 전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이 거의 60주 이평선에 맞닿아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저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이건 적합하지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 올라갈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올라갈 거는 분명히 올라간다. 6월, 제가 생각하기에는 6월이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7월 달부터는 반응을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때까지 좀 인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것도 저도 싫다. 그런 사람들은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